네, 이렇게 10대 투자 뉴스들을 살펴봤고요. 그 안에 종목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의 박창윤 과장과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주요 뉴스에서도 또 살펴본 중국 원양 자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향방은 어떨까요? 네, 사실 중국 원양자원 얼마 전에도 크게 이슈가 되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회사죠. 원양어업 기업 자격 일시 정지 이쪽 관련해가지고 매매 그때 같은 경우에도 정지까지 되면서 상당히 좀 시끄러웠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관계 기관으로부터 320억 규모 추징금 부과를 받으면서 오늘도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제 행정 재심을 청구해서 세금 추가 납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행정적으로 재심사를 요청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이제 향후 진행 절차 자체는 향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팩트 자체는 이렇습니다. 320억 규모 추징금 부과를 받았고 그리고 사측에서는 이에 불복해서 재심 자체를 청구해 놓은 상황이고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이제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재로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부분 자체는 팩트로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관련 자회사인 원양어업기업 자격 이런 부분 자체가 일시 정지가 되면서 향후 이제 본업인 업황에 대해서도 향후 불투명하다는 것 이런 부분 자체가 향후 추가적인 이제 추가 하락을 어찌 보면 단초로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투자자 여러분들도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중국 관련 기업들 일전에 중국 고섬이었죠. 중국 고섬이 이제 그 분식 회계 관련해서 상장 폐지된 이후에 사실 여기에 관한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는 이제 실적 자체가 나온다 싶더라도 이 실적에 대한 신빙성 자체에 어느 정도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실적보다는 이제 테마 위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4년도에 사실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들어서 이제 주가가 10배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15년도부터는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장기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얼마 전에 박 대통령의 M&A 관련 중국 기업 M&A 관련 이슈 자체가 불거지면서 잠깐 반등하기도 하였지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추세 하락 기조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 시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 축소 의견,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 신규 매입보다는 기존 보유주시라면 상방 수평형태 형성을 하고 있는 4,500원 선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그 이전이라도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는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3,300원 선 좀 작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보다는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KB손해보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 매각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KB손보 사실 손해보험 업계 중에서는 사실 지급 여력 비율이라든지 전체적인 재무적인 상황에서 가장 열세에 놓여 있는 기업이다. 이런 평가 자체가 많았습니다. 손해보험 업계 최근에 이제 보험산업 로드맵 자체를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정책 기대감 이런 부분 자체가 주가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었고요. 최근 이제 삼성 화재라든지 동부 한화 손해보험 같은 이제 이쪽에서의 자사주 매입 이슈, 즉 배당 확대 관련 기대감까지 한꺼번에 보여지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흐름 자체를 보여놓은 업종입니다. 하지만 KB손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재무적인 부분 때문에 이 상승 흐름 자체에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번에 자사주 매각 발표를 하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재무구조 자체를 큰 폭으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자사주 13.8% 대략 한 820만 주 규모인데요. 이 부분을 대략 2,325억 원에 처분하면서 세후 처분 차익으로만 대략 한 1,330억 정도가 남을 것 같고요. 자기 자본에서 플러스되는 비율만 하더라도 1,900억 정도입니다. 즉 이 부분 자체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RBC 비율이라고 하죠. 지급 여력 비율, 즉 리스크를 감안한 지급 여력 비율을 어찌 보면 손해보험사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삼는데 이 부분 자체가 기존 168%에서 182%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측면, 이 부분 자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보더라도 사실 이런 뉴스가 발표된 이유, 이런 호재가 발표된 이유, 이거 자체가 재료 노출에 대한 아무래도
차익 실현을 기회로서 삼으면서 장대 음봉 자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자체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재료 노출에 따른 이런 차익 실현 움직임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지금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지금 주가에 추가적인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었을 때 좀 중립 의견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로는 33,000원 선, 그리고 손절가로는 27,500원 선, 마찬가지로 좀 짧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KB손해보험은 중립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프라임 금융센터의 박창윤 과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0대 투자 뉴스 살펴드렸습니다. 한 단체에서 연구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요일은 월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구간을 여러분들이 지나고 계신 건데요. 그래도 이제 딱 반이 지났으니까요. 나머지 반도 좀 무사히 잘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기분 좋은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